근데 당신의 자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좋겠냐고요. 진짜 할 말이 없는, 진짜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 이번 주 유키즈 언더 블럭 공동 질문이 눈이 녹으면이었어요. 눈이 녹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과 성향의 사람들은 다 물이 된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우리 집 남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둘 다 물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문과 성향의 사람들은 봄이 옵니다, 또는 새싹이 돋아요, 눈이 녹으면 빙하가 녹으니까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단어들. 저는 눈이 녹으면이라는 질문을 딱 봤을 때 차가 더러워지는데 경비 아저씨들 고생하겠네? 이거는 이과와 문과가 아닌 뭐 생활 문장 하나에도 반응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다면 그거는 고민을 해보는 게 맞잖아요. 전문가는 오류가 눈에 띄었을 때 인정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전문가죠. 소신을 방패 삼아서 자기 변명, 합리화에 급급하다면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타인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방송사 프로그램도 대중의 정서를 살피면서 시청자의 반응을 수렴하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짓거려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초지일관 시청자의 반응을 아랑곳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한번 숙고를 해봐야 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악성 댓글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단소리만 즐겨 하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로 칭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송이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TV는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견, 정서를 늘 참작해야 합니다. 먼저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프로그램을 얘기해 볼게요. KBS 편스토랑 편의점 출시가 목적인 요리 대결인데, 이 편의점에 대해서 문외한인 판정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판정단이 바뀌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1060 판정단이 새로 생겼어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히 시청자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편스토랑이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근데 이제 판정단을 보면 아이돌도 있더라고요. 아이돌들이 과연 이경규 씨하고 이영자 씨 음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편의점 음식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즉석 조리식품을 집에서 해먹긴 하지만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삼각김밥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더러 그 판정단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할 수가 없죠. 잘 모르니까. 이번에 구성된 1060 판정단이 제대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TVN 신박한 정리를 보면 초기 1, 2회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11회 정음표식 댁이 나왔는데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1, 2회 정도는 이미 찍어놓은 거를 방송을 내보냈을 테고 3, 4회 정도부터는 이제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정주리 씨 집이 4회인데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 주인이 정리와 무관하게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정주리 씨 집부터 물건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처분하는 일에는 적극 동참을 했죠. 제 생각에는 정리도 그 업체로부터 배워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촬영 여건상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혜라 씨 옷차림새가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하얀 바지에다가 블라우스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액세서리가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진 계통의 바지에다가 티셔츠, 액세서리 거의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냉장고 비우기의 기본이 먹어치우기라면서 요리를 해먹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뭔가 애매하고 어설픈 먹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예 일체 없어졌어요. 7회에 윤은혜 씨 그리고 11회에 정은표 씨 아내되는 김하연 씨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은 거 외에는 진행자들이 요리를 하는 일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으로 남기면 됩니다. 이 대사가 우리가 막 멀미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사 거의 안 해요. 물건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양동근 씨 댁에 그 어머니가 물려주셨다는 가구, 장현성 씨가 아프리카에서 공수해왔다는 의자 같은 거는 신혜라 씨가 사수하라고 권했을 정도거든요. 뭔가 달라진 거죠.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은표 씨 때 그 막내 지원군이 그 인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막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버릴 용기가 나게끔, 버릴 마음을 먹게끔 부모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장면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은표 씨의 장남 지훈군이 신도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을 왜 좋아하냐 하면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답이 없다. 그래서 좋아한다. 제 생각에는 정리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1, 2회 때는 계속 정리, 버리기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봅니다. TVN 바퀴 달린 집이 배우 하지원 씨가 초대된 12회를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1, 2회, 그러니까 라미란 씨, 혜리 씨가 초대됐던 회차를 보고 테레비평에서 다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바퀴 달린 집에서 함께 살아보는 일, 힐링일까요? 또 다른 현실일까요? 라는 질문. 저는 답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힐링입니다. 힐링 맞아요. 그 캠핑카가 힐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힐링이었다는 거죠. 회가 거듭되면서 멤버들끼리 서로에게 신뢰가 생겨서 안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걸 시청자도 같이 느꼈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지 아닌지인데 바퀴 달린 집에서 초대한다면 누구라도 가고 싶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독이 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런데 김희원 씨는 바퀴 달린 집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매력, 특별한 매력을 보여줬죠. 근데 이분이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떨지 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거는 1, 2회 정도는 시장에 가는 장면도 나왔고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쳤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거의 보통 사람하고 마주치는 장면이 없었어요. 이 시청자의 요구에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시청자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는 프로그램 방송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아내의 요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부 예능인데 왜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나와서 나 혼자 산다를 찍냐 막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로트의 맛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미스터 트롯 출신의 그 청소년 출연자들까지 나오고 있죠. 8월 25일 112회 방송에서 정동원 군이 변성기가 걱정이 돼서 이비인후과에 찾아가요. 근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갑자기 막 2차 성징을 묻는 질문을 해서 그리고 그게 방송에 공개돼가지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사적으로 일어날 일이지 방송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중학생인데. 근데 이제 이런 한 번 실수를 했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보란 듯이 그 다음 주 113회 방송 9월 1일자 방송이에요. 임도영 군하고 정동원 군의 외모를 비교하는, 아니 비교했다기보다는 임도영 군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다뤘어요. 어떤 식으로 비하했는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 진행자들 패널들 다 거기 자식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당신의 자식을 가지고 방송에서 그 얼굴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좋겠냐고요. 그 키득거리면서 거기 같이 웃고 있을 일이에요. 진짜 할 말이 없는, 진짜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자식 가진 마음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거기 자식들 보조시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리고 이 보이스 트롯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MBN 보이스 트롯하고 JTBC 히든싱어만 관객을 받고 있습니다. 복면가왕, 블루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프로그램들 다 무관객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트롯신이 떴다도 마찬가지고, 이 보이스 트롯은 계속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찍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자막이 달려있긴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라고 해도 그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28명이 또 한 공간에 있고, 방청객도 거리를 뛰어났다고는 하나 1m 간격은 아니에요. 마스크를 했다고 해도 같이 또 뭐 뛰면서 보이스트롯 그 판정단이 100명이라고 하니까 여러 스텝이면 뭐 합하면 뭐 150명 이상 되겠죠.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그건 무슨 교회만 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든싱어는 거기 연예인 판정단만 해도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지금 MBN 뭐 판도라 같은 정치 토크쇼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은 이게 시청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림막을 다 두고 하고 있거든요. MBN 판도라는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트롯은 이제 한 공간에서 뛰고 있고, MBN은 같은 방송사인데 교양하고 예능하고 따로 놀아요. 딴 세상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지금 트롯 얘기가 나왔는데, 트롯 인기에 묻어가려는 지상파 방송사들 진짜 꼴불견이에요. 아마 이제 사석에서도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좋고 트로트가 좋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지겹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마다 재방도 하는 데다가 또 플러스 채널에서도 보여주니까 진짜 하루 종일 트로트가 나오고 있고, 그 원로 가수들은 특히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TV조선은 미스 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전마를 시키고, 놀면 뭐하니 MBC 그 유산슬이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활활 타고 있는 트로트의 인기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인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TV조선의 그 뽕숭아 학당 그 미스 트롯 멤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앞서서는 10%,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는 20% 넘는 시청률이 나오고 있고, MBN 보이스트롯이 그 MBN 시청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하면 시청률이 잘 나오겠거니 하고 있나 봐요.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기본 시청률은 보장한다 이러니까 이제 다들 덤비는 거예요. 10월에 방송 예정인 MBC 트로트의 민족, MBC 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방 방송사를 활용해서 전국을 무대로 이제 스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영한 편의중계 MBC 프로그램, 여기서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트로트 오디션을 했어요. 그게 반응이 좋아서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애들 트로트 오디션을 하다가 막을 내렸거든요. 지금 방송 중인 트레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장윤정 씨가 트로트 보이그룹을 키우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7%대 시청률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4%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이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특색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트롯신이 떴다는 공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무관객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롯신이 떴다 투 라스트 찬스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한다는데, 트롯신이 떴다의 기본 멤버들 남진, 서른도, 김연자, 주현미, 진성, 장윤정 씨가 이제 심사를 하지 않고 조언만 하고 평가는 랜선 평가단이 한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해요. KBS는 11월에 트롯 전국체전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해요. 전국을 앞세운 것이 트로트의 민족 MBC 거나 전국 트롯체전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승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황당한 거는 트롯 전국체전의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남진, 김연자, 서른도, 주현미 씨가 이름을 올린 거예요. 트롯신이 떴다 기본 멤버들 남진, 서른도, 김연자, 주현미, 원로 가수들은 특히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이 트롯신이 떴다하고 출연진이 겹치잖아요. 심지어 남진 씨하고 김연자 씨는 보이스 트롯 심사위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보이스 트롯, 트롯신이 떴다, 트롯 전국체전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이스 트롯이 9월 말에 종영을 하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시청자는 정말 지겹죠. 여기서는 심사위원, 여기서는 감독, 여기서는 판정단,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행사를 못 뛰시니까 이렇게 겹치게 출연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시청자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진짜 후배를 생각했다면 먼저 후배를 챙겼겠죠.
젊은이들이 고생할 때는 혹여 밥그릇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몸살이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막 너무너무 생각하는 척 하는 거예요.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트로트 하나 제대로 틀어준 일 없고 맨날 아이돌만 내리고 우쭈쭈 하고 모든 음악 프로그램은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이제 연말 시상식은 이제 트롯맨들로 채워지려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